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왕이 에드워드 3세 아닙니까? 예. 14세기 말하자면 백년 전쟁의 제일 유명한 왕입니다. 예.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 블랙 프린스. 블랙 프린스죠. 결국은 뭐 왕이 못 되고 죽은 블랙 프린스죠. 어떤 기사도의 전형이죠.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그 블랙 프린스입니다. 용맹스럽고 그 다음에 비극적으로 왕이 못 되고 끝난 비극에 항상 보면 영웅은 비극으로 요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절을 했기 때문에 그 블랙 프린스가 그 캔터버리 성당에 있습니다. 유해가. 저는 몸이 크대요. 큽니다. 갑옷 입고 이렇게 누워 있는 몸이 크고 그 다음에 이 에드워드 3세 때 비로소 이런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영국 사람들이 불란서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일종의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게 나오면서 자기들이 쓰던 프랑스어도 이제는 뭐 다른 나라 말인데 왜 써야 되느냐? 다시 영어를 찾자 해가지고 그때 초서가 나와 캔터베리 이야기를 쓰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4세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에서 한번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독일어를 언어로 만든 사람은 괴테고, 그 영어를 세계어로 만든 사람은 제프리 초스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다 그렇게 있기는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프리 초스로부터 영어가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가보시면 시인의 코너, 포이 코너의 시작이 제프리 초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영어가 다시 살아나면서 과거의 영어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프랑스 말도 들어가고 프랑스 말이 뭐 거의 그리고 아주 보케이브러리가 풍부해진 거죠. 그런 만큼 표현력이 좋아지고 표현력이 발달한다는 것은 사고력이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력만큼 사람들이 사고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 정보와 윌리엄이 들어오고 했던 그 시대에는 영국은 미개지였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보면 후진국 미개지였고요. 가장 프랑스가 문명국이었고 뛰어났었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인들 사이에서요. 그 영어를 하다가 좀 유식한 말을 쓰거나 폼나게 보이려면 불어를 씁니다. 그래도 불어를 쓸 때도 아주 불어스럽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어 특유의 그 R 발음, 그죠? 가래 끌듯이 하는 그 R 발음을 프랑스 말처럼 가래 끌듯이 해야지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영국인들은 프랑스 불어 쓰는 것을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한때는 영어 섞어 쓰면 멋있게 보였듯이 그런 식 아직도 영국인들 그런 건 있긴 있습니다. 제가 6월에 우리 권 선생 안내를 받으면서 뭐 노르만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적들 전적지도 보고 특히 헤이스팅스를 찾는 한국 사람 별로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 뭐 그 영국에 40년 살았습니다만 헤이스팅스 한번 가보자고 말씀하신 분 우리 조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헤이스팅스 결전 세계 역사를 바꾼 결전 10대 결전 중에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너무 험하게 끝난 전투. 그렇죠. 하루 만에 끝난 전투.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노르만의 잉글랜드 점령은 다른 점령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루에 끝났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앵글로 색슨족의 귀족들이 몽땅 하루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참수 작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위로 그냥 노르만 귀족들이 덮쳐가지고 싹 잡아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반란할 세력도 없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런데 그거 구경하고 나서 그 다음 제가 유럽에 갔잖아요. 유럽에 브뤼셀에 우리 딸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지금 노르만 지역을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본 거지. 양쪽 보십니다. 거기 보면서 느낀 게 루앙의 노르만의 수도가 루앙이었거든요. 루앙이 윌리엄 더 콩코로도 루앙에
수도가 있었고 예. 거기 뭐 아주 엄청난 성당도 있고 하는데 그쪽을 딱 돌아보니까 느낀 게 이건 또 프랑스 같지가 않고 영국 같아요. 아, 예. 영국 지배를 오래 받았잖아요. 아, 그렇게 느끼셨구나. 예.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 자체가 프랑스 사람하고 다르답니다. 다르다는 건 뭐냐면 아주 엄격하고 예. 무슨 법을 잘 지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노름만 하면은 예. 프랑스에서는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모범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루앙, 이 노르만디 사람들이 프랑스가 식민지 개척할 때 앞장섰습니다. 네,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캐나다라든지 루이지애나라든지 이걸 개척한 사람들이 이 노르만디에서 출발한 사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피를 못 속이는 거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해외로 뻗어가는 예. 피를. 그리고 잔다르크. 잔들 거기서 화형당했죠. 잔다르크가 화형당한 데가 루앙 아닙니까? 루앙이죠. 그렇죠? 예, 예, 루앙이. 잔다르크의 그 기적적인 전투는 영국 기록, 프랑스 기록에 다 자세히 적혀 있어가지고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세계사의 기적인데 예,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시골 처녀가. 시골 처녀가 왕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프랑스 왕을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를 달라 해가지고 그때 다 망해가는 예, 프랑스를 이끌어 올리고 그렇죠. 영국군을 무찌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질투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질투에 의해 가지고 좀 버림받고 영국군의 포로가 됐는데 그걸 별로 구출하려고 안 했거든. 아, 그렇죠. 당시 왕이. 예. 그러다 화형돼도 내버려두고 그랬죠. 예, 일부러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왕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프랑스 왕이 심지어는 그런 테스트까지 샤를 했습니다. 7세인가 그렇죠. 예,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샬 7세가 테스트까지 합니다. 자기 옷을 왕의 옷을 신하한테 입혀놓고 신하를 그 왕자의 옷자에 앉혀놓고 잔다르크 불렀는데 잔다르크가 그 장군복을 입고 있는 자기한 샤를한테 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신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진짜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르왕 성당 거기에 그 리차르드 왕의 심장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사실이고요. 루앙 그러니까 노르만디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가 루앙도 있지만은 그거 아닙니까? 뭡니까? 도빌 해변가요. 예. 예. 몽생미셸. 몽쉘미셸 그렇죠. 몽생미셸 하면 영국을 상징하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예. 그림인데 그게 또 노르만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영국하고 프랑스의 관광 자원을 다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도빌이 그 유명한 지금 뭐 7, 80대 우리 그 영화 올드무비 팬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남과 여의 그 해변가의 장면이 그 도빌에서 찍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아시아 영화제가 거기서 열립니다. 도빌에서 열립니다. 예. 그다음에 영국 왕 중에 그 뒤로 조금 넘으면 이제 헨리 8세 그죠? 네.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헨리 8세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공회를 만든 사람. 그렇죠. 그리고 천일의 애 네, 이래가지고 부인을 많이 두었고 자기 손으로 죽인 부인이 2명입니다. 2명을 죽이고 네. 그러나 딸이 엘리자베스 1세고 그렇죠. 예. 엘리자베스 1세 뭐 16세기 예. 셰익스피어가 엘리자베스 1세 시절 1세 시절. 그리고 스페인은 무적왕대를 무찌르고 예.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몇 대를 걸쳐서 찰스 1세 비극적인 찰스 1세와 의회가 다투다가 결국 의회가 이겨가지고 그렇죠. 찰스 1세가 크롬웰의 결단에 의해서인지 뭔지 하여튼 참수당하고 그게 1649년입니까? 예. 49년 참수당해가지고 11년 동안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정이 있었죠. 공화정 예. 크롬웰이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예. 독재를 했다가 죽고 나서 아들이 잠시 집권했다가 자신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찰스 2세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고 왕정복구가 된 거죠. 네. 찰스 하고 1세의 넘겨주는 조건으로 자기 안위를 보호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찰스 2세. 그 사람은 참 현실적인 판단을 했대. 예지 판단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았고요. 아, 그렇죠. 예, 알았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올리버 크로멜이 그 통치하는 사이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지방을 관리하던 장군들한테 그 관리를 해서 일종의 군정을 했는데 그 폐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도저히 더 이상 저걸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크로멜의 아들이 그 반란이 일어나서 목이 날아갈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었고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그게 우리 저 일본에서 막부 그렇죠. 장군도 막부 마지막 역할, 장군도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물러주거든. 예. 그래가지고 편하게 산다고. 예. 그리고 군인들이 의외로 억지를 안 부려요. 이 저 민간인들 선비들은 억지를 부려요. 예. 억지를 부려가지고 예. 현실과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예. 군인들은 현실에 순응하지. 예. 예. 근데 하여튼 이 핫하고 힙한 영국 책을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자세하게 실감 있게 더구나 쉽게 우리 권석가 선생이 그걸 다 소화를 해가지고 영국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써놓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쉽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 감사해 책이 주셔서 예. 제가 이걸 읽어보고 영국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책이라고 느낀 게 디테일에 강하고 또 거기서 사시는 분이니까 40년 동안 사셨고 또 따님이 출마해가지고 지금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시의원, 구의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영국에는 선출직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그 MP라고 해서 멤버 오브 파리아먼트,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원 의원이 650명이 있고요. 상원이 있습니다. 그건 선출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운슬러라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읍의원을 다 합쳐서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근데 한국 우리 독자들한테는 이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국회의원이 지방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천권을 거의 가지고 있다시피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원의원을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물론 국정을 해가기 때문에 일 자체는 큰 일을 할지 몰라도 지역구 일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사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런던시에 있는 런던 어셈블리 거기는 그 사람들 거의 힘이 없어요. 예.